자,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됨으로써 탄핵은 거의 눈앞에 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특검이 출범할 때만 해도 이재용의 구속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삼성은 특검이 잡아야 할 대마와도 같았는데 삼성을 잡지 못하고 탄핵으로 넘어갈 경우에 대한 경우의 수를 면밀히 따졌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계속해서 삼성과 청와대의 그 미략 그리고 공모, 그 뇌물까지 명확하게 드러남으로써 대마가 잡혔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부담을 줄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기 대선은 눈앞에 왔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1월 19일 날 이제 1차 영장이 기각됐을 때요. 네. 그때 이제 특검이 한번 휘청하고 헌재도 내부적으로는 좀 이게 뭐지? 이렇게 깜짝 놀랐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특검이 원칙적으로 수사를 하고 영장을 잘 준비해서 영장을 치면 잘 될 거라고 구속영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영장을 썼을 때 거기에 핵심 관계자가 얘기가 아름다운 영장이었다.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사법부가 가장 무서워하는 권력이 청와대 정치 권력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장이 기각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통탄했었습니다. 예. 영장은 그때도 이미 완결성을 거의 갖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법조 귀족이라고 불리는 그 판사들이 특별히 삼성과 그리고 재경부에 대한 영장이 굉장히 인색하고 거의 발부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영장 담당 판사가 특별히 법과 원칙과 그다음에 양심에 의해서 영장을 발부했다고 봅니다. 큰 결단이었고 용기였다고 봅니다. 원래 법대로 해주면 되거든요. 법대로 그렇죠. 해주면 되는데 법대로 판결을 내리는데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게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현실입니다. 네. 저희 앞서 1부에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인데 주진우 기자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헌재가 24일에 최종 변론을 하겠다라고 기일을 정했잖아요. 네네. 근데 탄핵 심판과 대선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 측의 작전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작전이 지난주에 이 헌재 심판을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아니라 고영태 게이트로 만들어서 고영태에 대한 탄핵 심판으로 만들려고 계속해서 고영태를 헌재 증인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 고영태와 최순실의 불륜 같은 그리고 주변 얘기를 하면서 막장 드라마로 몰고 가고요. 그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특검이 무리했다. 박근혜 특검이 아니라 탄핵 특검이 아니라 삼성 특검으로 다른 곁가지를 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태극기 집회 그리고 보수 세력을 결집해서 분위기를 끌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패함으로써 24일 최종 변론을 하고 3월 초에 판결은 탄핵 심판은 눈앞에 예정돼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50일에서 대통령이 자리를 물러나게 된다면 50일이나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러면 3월 초 대선인데 5월 첫째 주에 징검다리 휴가가 다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선관위나 안행위에서도 이런 내용을 고려해서 생각해 보면 3월 9일, 5월 9일 대선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자유당. 5월 9일은 화요일인데 5월 10일 회의지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5월 9일은 화요일. 5월 9일, 10일이 5월 10일. 가장 유력한 것으로 자유당과 바른정당도 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입니까? 네. 자한당. 자한당. 네, 네. 자한당.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아, 그렇죠. 네. 새누리당,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 자유당입니까? 자유당으로 불러요. 네. 아직 자유당과 그리고 네. 청와대 그리고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장 주력을 두고 있는 게 헌재에서 헌법재판관 한두 명을 설득해내서 그 사람들의 그 의견을 바꿔서 지금 거의 대부분 이거는 뭐 제가 취재한 내용이니까 모르겠지만 거의 결정이 섰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몇 사람이 기각 결정을 함으로써 대통령이 지위를 찾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 헌재가 만약에 기각을 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촛불을 든 것처럼 촛불을 들고 나오면 그때부터는 법적으로 인정된 부분이고 법적으로 대통령의 지위를 지켰기 때문에 지금 시위는 불법 시위다. 법에 위배되는 거다. 그래서 원천 봉쇄를 하거나 과잉 진압을 함으로써 충돌이 생기고 만약에 혼란이 커졌을 경우 그게 계엄령으로 가거나 다른 내용으로 다르게 이렇게 혼란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뭐 하야를 한다던가 아니면 조기 대선을 결정을 하면서 그래서 판을 바꾸겠다 이런 게 자유당과 새누리당 사람들의 시나리오라고 보는데 근데 뇌물죄가 성립이 됨으로써 뇌물을 준 사람이 구속이 됨으로써 뇌물을 받은 사람이 훨씬 더 무겁게 처벌돼야 되는 게 이게 법의 기본 원칙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서도 조금 넘어갔습니다. 이동욱 재판관은 굉장히 법리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법리적으로 정교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 헌법재판소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이 갔을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1차적으로 모시고 싶었던 사람이 이동욱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간다고 했을 때 다 말렸어요. 가족들이 말리고 이동욱 재판관이 의지하는 스님도 말렸어요. 알렸는데 가야 된다고 하면서 논리가 뭐였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은 했지만 뇌물죄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될 정도의 큰 중죄는 아니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동욱 재판관이 재판에 나와서 계속해서 얘기한 논리가 뇌물죄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탄핵은 무리하다. 이게 논리였는데 뇌물죄가 적용이 됐네. 어떡해요. 그래서 자기 발등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발등을 아이고. 찍었네. 예. 그래서 탄핵 기각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금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 뭐 움직이거나 뒤로 물러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대로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텔레비전 보고 계시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2인자 황교안이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이 정권의 최순실 여사만 뒤에 물러나 있는 거지 나머지는 그대로 있다고 보니 그 사람들은 뭐든지 다 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주변 사람들을 보면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잡은 정권이냐. 피가 아니라 한강을 건널 때 쿠데타 할 때 자기네들 목숨을 걸었고 자기네들이 피를 흘리고 잡은 정권이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죽지 않으면 물러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생각은 아직 있어요. 그래서 아직 마지막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입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그분들이 법에 따라서 잘 판단을 해주리라고 믿고 기도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성향이라든가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거를 보면 법이 그렇게 중요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을 보면 법보다는 권력
권력보다는 자기의 출세가 더 중요한 사람들인데 여러 가지 역학 구도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그 탄핵 판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없고 그리고 대법원에 비해서 훨씬 현저하게 자기네들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어서 여러 가지 구조상 기각을 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움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어서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사실은 최순실 게이트가 처음 불거졌을 때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한 사건이 터졌지만 이 정권에 언론과 검찰을 동원해서 다 묻어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1월 25일이었습니까? 민중총궐기 때 100만 명이 광장에 모이자 검찰도 놀라고 정권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검찰도 사실 서울중앙지검 우병우의 아이들이고 황교안의 아이들입니다. 그 사람들 수사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그분들도 수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특검도 그 촛불의 힘으로 발진을 했고 그 힘으로 수사를 여기까지 해왔습니다. 이 촛불의 힘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기에서 사람들을 계속 동원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근데 촛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함성을 외치면 헌법재판소에서 법에 따라서 잘 판결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이 16차인데요. 다음 주가 25일이 2월 25일이 이제 17차가 되죠. 네, 16차 다음이 17차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18차예요. 네. 17차 다음은 18차예요. 네. 18차 이상하죠? 아니 왜 아까부터 18 계속 18만 얘기해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한 지 18년 됐어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뒤에 물러나 있었던 게 18년이었고요. 그렇죠. 네. 청와대에서 18년 있었습니다. 아니죠. 그 전에 18년 있었죠. 18, 그 18시가.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부끄럽지 않아요? 예? 부끄러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1월에 들어서 사실 촛불이 조금 시들었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1월 19일 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기각이 되면서 일부 언론에서 특히 경제지를 중심으로 해서 왜 최순실 특검을 하라 그랬더니 삼성 특검을 하냐? 이러면서 삼성을 보호하는. 네, 그렇죠. 삼성을 지원하는 듯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다가 기각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주변 지지 세력에 또 몰려 나오면서 이게 터닝 포인트처럼 돼 있었어요. 그렇죠. 4만 명이 나왔는데 210만 명이 나왔다면서 서석구 변호사 막 감동을 하고.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지난주서부터 다시 이제 촛불 시민들이 좀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도 지난 11일 그리고 오늘 18일 오늘도 또 18일이네요. 오늘 왜 이러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촛불 시민들이 나와서 이 현장을 지켜줘야지 특검도 그렇고 헌재도 그렇고 제대로 갈 것이다.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되는데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걸 국민을 이끄는 걸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시간에 주사 맞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점 보고. 그런데 대한민국이 잘못 나가고 있다고 해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와서 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주춤했습니다. 춥기도 하고 너무 많이 나오라고 하고 너무 많이 나오니까 지치기도 했었죠. 지쳤을 때 이들은 다시 국민들을 짓밟고 자기 멋대로 가려고 했을 때 또 국민들이 그걸 알아차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지난주에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재판이 잘 됐으면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에도 이 힘으로 헌재를 흔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호하는 촛불이 그 반대 세력에 맞서서 나오면서 이 조금씩 방향을 바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탄핵 정국에 정치인이나 정당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국민들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이 시대의 물꼬를 역사를 유유히 앞으로 전진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올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진우 기자님 입장에서는 결국 탄핵 인용은 기정사실이고 네. 다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기가 어렵다. 네, 국민들이 여러분들이 촛불을 계속 들고 예. 이게 탄핵 심판을 그다음에 정치를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 것을 잘하고 있는지 지켜봐준다면 관심을 두고 있다면 헌재가 그렇게 국민들의 마음과 그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렇죠. 네. 자, 빠르면 4월 26일, 좀 늦으면 5월 10일 정도가 이제 대선 시기로 하면서 결국 벚꽃 대선, 네. 조기 대선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데, 네, 네. 자, 또 그 정당 주변에 계시는 청와대하고 자유당은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하지만 선거 준비 제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허. 걸 보면 조기 대선은 가시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니 탄핵은 기각이 될 것이다. 네. 근데 대선 준비를 하고 있고. 원래 그 친구들이 그래요. 네. 예, 참 정말 특이하네요. 네. 예? 아니 기각이 되면 네. 대통령은 12월까지 있을 텐데 뭘 대선 준비를 해? 그렇게요. 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러네요, 진짜. 네. 네. 자, 주진우 기자님도 그렇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탄핵 인용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조기 대선 체제에 이제 돌입을 하면서 가장 주목받는 곳, 현재 더불어민주당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당에서는 지금 후보를 너무 많이 내거나 못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 대선 후보가 없다고 어제 김용민 씨가 자유당에 입당했는데 거기에 후보가 적합치 않다. 이런 얘기로 자기가 경쟁력이 있다고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대선 출마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예. 오. 자기도 당원의 한 사람이고 그리고 예. 막말이면 자신 있다. 그 당과 색채를 같이 한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자마자 예. 제명됐죠. 제발 그분하고 저하고 친하다는 얘기 하지 말아주시고 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아니 저도 배신 돼지 XX로 해서 다음부터는 5인분 이상 절대 안 사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제명한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제명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을 조롱하려고 했다는 고 얘기를 하는데 예. 조롱을 하지는 아직 않았나 봐요. 아니 김진태 동지 또 누구 동지 그러면서 태극기 물결로 대한민국을 뒤덮자. 구호가 참 정체성이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구호는 그런데 예. 그간의 그 김용민 씨가 이렇게 보여온 행보와 그리고 그다음에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 이런 것 때문에 새누리당은 없어졌는데 뭐 이게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김용민의 걱정 중에 하나가 자유당을 대표할 만한 대선 후보가 없다. 근데 자유당에 후보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87년도에 예. 김대중 대통령을 탄생시키기에 가장 주역이었던 이인재 씨가 거기 계시고요. 예. 여러 당을 돌고 거기에 계시고 그다음에 원유철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죠? 예,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했죠. 예. 근데 여러 명이 했는데 누가 했는지 서로 몰라요. 아니 홍준표 지사도 곧 선언했죠 이미. 선언했습니까? 선언했어요. 그분은 선언은 좋아하세요 원래. 예. 근데 재판을 받고 있어서 못 할 줄 알았는데 무죄가 나왔으니까. 무죄가 나왔으니까 예. 일단 그분은 지르고 보시는 분이세요. 예. 근데 뭐 홍준표 지사가 원래 막 잘 지르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자유당의 대선 후보가 어제 입당한 김용민을 비롯해서 김용민과 홍준표 두 분으로 좀 이렇게 압축되지 않을까. 네. 축전을 벌일 거로 예상했는데 제명됐군요. 네, 제명됐습니다. 예. 변수가 참 창피합니다.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좀 그만하죠. 그만하시죠 이제. 근데 자유당의 변수가 뭐냐면은 황교안 총리죠. 황교안 총리가 출마할 거라고 지금 대선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주변에서 한 두 그룹이 있는데 나가면 창피를 당한다 이런 사람이 조금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이번 대선은 쉽지 않겠지만 어렵겠지만 당을 접수해서 다음번은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이회창
총재가 예. 전 총재가 그 한나라당에서 그 전권을 가지고 그 총재로 제왕족 총재로 군림하던 그 시나리오를 그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하. 황교안 총리가 마지막까지 출마를 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출마할 가능성이 항상 높다. 네, 예. 당선 이유를 보고서라도 출마할 가능성은 높고 선거 이유를 보더라도 네, 예. 지금 보이는 행보가 대선 행보가 맞습니다. 그분이 저지르고 지금 밟고 있는 행보가 대선 행보가 맞아서 예. 막판 여권 범여권이 되겠죠. 여권의 후보로 황교안 변수가 큽니다. 근데 황교안 총리가 지금 그 여론조사에 나오자마자 굉장히 곽강을 받고 그렇죠.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내림세입니다. 내림세. 그 여론조사에서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서 네. 이분이 끝까지 어떤 선택을 할지 잘 판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아주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이 사람은 결정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